눈보라가 산을 삼키던 밤, 산적은 있어서는 안 될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버려진 아기 하나였습니다.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피보다 무거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산길은 얼어붙었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발밑에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문은 앞서 걷는 부하들의 등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광군의 추격을 피해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살 길을 찾아 산으로 온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강무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본래 양민이었던 그가 칼을 든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두목, 서두르십시오. 앞서던 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강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미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강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짐승의 울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두목? 부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무는 대답하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쌓인 바위 틈새, 그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깊게 파였습니다. 고급 비단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을 벌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기력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굶주린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다 해도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은 길었고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뜬 눈, 그 안에 생명의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무는 비단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두목, 그 아이를.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데려간다. 하지만 산채에 먹을 것이. 알고 있다. 강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강무의 품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강무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아이를 더욱 감쌌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하들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누구도 강무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무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살기 위해 칼을 들었던 남자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칼을 내려놓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강무 자신은 아직 몰랐지만 그 결정이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강무를 맞이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무가 품에 안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작고 미약한 생명,
눈보라를 뚫고 데려온 갓난아기였습니다. 두목, 그건 한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무는 대답 대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씨가 꺼져가는 화롯불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댓 명의 산채 식구들, 모두 강무처럼 세상에 밀려 산으로 온 이들이었습니다. 두목, 그 아이는 어디서? 산길에 버려져 있었다. 강무가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면 그냥 두고 왔어야 했습니다. 나이든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두고 올 수 없었다. 하지만 두목,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것도 모자란 판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산채는 굶주림과 싸워왔습니다. 봄이 와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강무는 천천히 아이의 비단을 풀었습니다. 고급 비단, 평민이 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선가 귀한 집 아이입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강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럼 더욱 데려와서는 안 되는 아이가 아닙니까? 혹여 찾는 이라도 온다면, 찾는 이가 있었다면 눈보라 속에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강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픈 울음이었습니다. 강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채에는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젖을 물릴 여인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강무가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간다. 산 아래라니 지금 광군이 젖동량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산적 두목이 젖동량을 하러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두목, 제가 가겠습니다. 한 젊은 사내가 나섰습니다. 강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데려온 아이다. 내가 책임진다. 강무는 칼을 벗어두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어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산채 사람들은 떠나는 강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칼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산을 내려가는 두목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움막 안에 남겨진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채의 밤은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화롯불을 지켰습니다. 강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작은 생명이 숨 쉴 수 있도록 강무가 산 아래에서 구해온 젖으로 산채 여인들이 정성으로 돌본 덕에 겨우내 버텨낸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자 걸음마를 떼었고 3살이 되자 또래보다 말이 빨랐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업고 산길을 다녔고 아이는 아비의 등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던 해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저 아이가 한 사내가 강무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곡식을 세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강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숫자를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곡식 자루를 보고 한눈에 얼마나 되는지 맞춥니다. 강문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움막 앞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을 이리저리 옮기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에서 둘을 빼면 하나, 다섯에 넷을 더하면 아홉. 강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돌을 늘어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이는 혼자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 아이가 강물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강문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돌로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산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날씨도 맞춥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산길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아이의 말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광군의 움직임까지 미리 알았습니다. 덕분에 화를 면했지요. 사람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강문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귀한 집 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문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든 강무에게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건져낸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비범함이 세상에 알려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강문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걱정 마라. 아비가 지켜줄 것이다. 강문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다가올 변화의 기운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강문은 오래된 괴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자란 옷가지들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손에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강보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비단 강보였습니다. 강문은 그동안 괴짝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있었습니다. 강문은 천천히 강보를 펼쳤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강보의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문양이었습니다. 세월의 발에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강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강무가 아는 어떤 백성의 물건에서도 본 적 없는 정교한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강무는 강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강무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을 등지고 은둔에 사는 노승이 있었습니다. 옛날 학자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권력의 다툼에서 벗어나 산속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강무는 작은 암자 앞에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강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은 강무를 잠시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암자 안은 소박했습니다. 책 몇 권과 낡은 붓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노승이 물었습니다. 강무는 품에서 강보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은 강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소? 아이가 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노승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예. 5해 전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아이입니다. 노승은 다시 강보를 살폈습니다.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듯 했습니다. 이 문양은 노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표식입니다. 강무의 몸이 굳었습니다. 왕실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민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노승은 강보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출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강무는 강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암자를 나서는 강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왕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버려진 아이라면 누군가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강무는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의 정체가 밝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무는 강보를 다시 괴짝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모른 채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무는 다시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노승은 강무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강무가 말했습니다. 그 문양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노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무도 마주 앉았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실 내에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후계를 둘러싼 암투였지요. 그 과정에서 한 왕손이 사라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던 아이였습니다. 강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몰래 숨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노승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닌 강보의 문양은 그 왕손의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강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자들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아이의 존재는 위협입니다. 강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산채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 평범함이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왕실로 돌려보낼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곳은 아이에게 무덤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무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실렸습니다.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피가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저에게는 그저 제가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일 뿐입니다. 노승은 강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아비를 만나서. 강무는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넓고 길은 많습니다. 노승의 말에 강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강무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아이의 정체를 알았지만 그것이 강무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이를 권력의 소용돌이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산채에서 강무의 아들로 자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무는 산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내일부터 산채를 정리한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더 이상 도적질로는 살지 않겠다.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 것이다. 강무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떳떳한 아비를 둘 수 있도록.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강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기로 한 아비의 선택이었습니다. 산채는 해산되었습니다. 강무와 산채 사람들은 산을 내려와 마을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움막을 짓고 남의 밭을 빌려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온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한때 도적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믿어도 되겠어? 밤에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강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비 힘들지 않으세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강무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다.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하구나. 아이는 아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칼자루를 잡던 손이 이제는 괭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강무의 성실함은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 참 부지런하구먼. 밭일도 제대로 하고 약속도 잘 지키더군.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강무에게 일을 맡기기도 했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과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총명함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10살이 된 아이는 그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혼자서 그를 깨쳤습니다. 마을의 훈장이 놀라 강무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재능을 묻어두는 것은 하늘에 대한 죄입니다. 강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평범하게 자라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평범한 삶이 필요합니다. 강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훈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에 띄면 띌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그날 밤 강무는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비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다. 무엇인가요, 아비? 떳떳하게 사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되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총명하다고들 하지만 아비의 등만큼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강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강무는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나르고 땔감을 패고 논밭을 갈았습니다. 옛 산적 두목의 자존심 같은 것은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를 떳떳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강무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강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진짜 용기지. 칼을 든 것보다 칼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야. 강무의 선택은 아이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힘보다 떳떳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는 아비의 등을 보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아이가 있다던데 그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혼자 깨쳤다더군. 숫자도 귀신같이 맞춘다지 않소?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 같소. 마을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로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고을의 실세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관아와도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싶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강무를 불렀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데리고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가 총명하다고 들었소. 김진사가 아이를 훑어보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평범한 아이입니다. 강무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그를 혼자 깨칠 리 없지. 너의 본래 성씨는 무엇이냐? 순간 강무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성을 따랐습니다. 강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강무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산적이었다고 들었소. 그런 자가 이런 총명한 아이의 아비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오. 산에서 발견한 아이를 거둔 것입니다. 발견했다고? 김진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출신은 알 수 없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내 집에서 키우겠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크게 될 아이요. 강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이요.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사가 떠난 후 마을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산적이었던 자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성실하게. 법은 법이요. 조사가 필요하오. 강무는 끌려갔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아비를 붙잡았습니다. 아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강무는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김진사의 음모였습니다. 아이를 빼앗기 위한 혹은 아이의 정체를 캐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저런 일이. 총명한 것도 좋지만 너무 눈에 띄면 탈이지. 아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움막 안에 앉아 아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총명함이 아비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평범했다면 아비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라는 칼은 이미 깊숙이 파고들었고 권력이라는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강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혼자 움막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이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밤 누군가 움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산채에 함께 있던 옛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산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두목님께 전할 말이 있다.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두목님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김진사가 뇌물을 써서 너를 빼앗으려 한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저를? 내 출신을 의심하고 있다. 내가 귀한 혈통일지 모른다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라. 위험할 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목님이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식구들이 근처에서 지키고 있을 것이다. 사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이틀 후 강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했습니다. 아비.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강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했구나. 무슨 일이? 왜 이렇게? 괜찮다. 이제 풀려났으니. 하지만 강무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강무는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가. 예, 아비.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는 놀라 강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너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 내 출신을 알아내려는 자들이다. 강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고, 어디서 발견했느냐고, 내 부모가 누구냐고. 뭐라 대답하셨어요? 모른다고 했다.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것이 전부라고. 강무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 계속 파고들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강무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지키는 것은 아비의 도리다. 하지만 아비가 다치셨잖아요. 이것도 쟤 때문이고. 다친 것은 금방 낫는다. 하지만 너를 잃는 것은, 그것만은 안 된다. 강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강무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재물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움막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무는 잠들지 않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강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깨웠습니다. 민서가 뒷문으로 나가거라. 아비는요? 산으로 올라가 숨어라. 옛 산채 식구들이 지켜줄 것이다. 안 돼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강무는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안전해야 아비도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다. 가거라. 아이는 눈물을 닦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앞문이 부서졌습니다. 사내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강무는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는 없다. 거짓말 마라. 방금 본 아이가 어디로 갔느냐? 이미 떠났다.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내 하나가 강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무는 맨손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칼을 버린 지 오래였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강무는 점점 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옛 산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두목님,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들은 강무 곁에 섰습니다. 김진사의 부하들과 옛 산적들이 맞붙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강무는 부상을 입으면서도 움막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중 김진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왕실의 혈통이요. 강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이는 내 아들이요. 권력 따위의 팔아이가 아니요. 김진사가 손짓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가 외쳤습니다. 강무는 놀라 아이를 보았습니다. 민서가 왜? 제가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아비가 죽을 순 없어요. 아이가 김진사에게 걸어갔습니다. 강무가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민서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훈장 이웃들 강무가 성실하게 일하며 알게 된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훈장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요. 아이를 빼앗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소? 그 아이는 왕실에. 증거가 있소? 없지 않소? 마을 사람들이 강무와 아이를 감쌌습니다. 김진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적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강무는 쓰러졌습니다. 아이가 달려가 아비를 안았습니다. 아비, 아비. 강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강무는 보름 만에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비. 민서가. 강무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발과 증언으로 그의 불법 행위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숨겨왔던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실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무는 긴장했습니다. 아이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는 것인가? 하지만 온 이는 김진사를 조사하기 위해 온 관리였습니다. 그는 강무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왕손이라는 소문이 있소. 강무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소. 강보의 문양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소. 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오. 많은 것이 묻혔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낼 수도 없소. 그는 강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소. 그 아이는 행복하오? 강무는 움막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 관리는 일어섰습니다. 왕실에서는 더 이상 이 일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오. 그 아이가 누구든 이미 세월이 흘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관리가 떠난 후 강무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예, 아비. 내가 누구였든 지금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아비의 아들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강무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이는 마을에서 자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때로 아이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키운 것은 강무였고 자신을 지켜준 것도 강무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흘린 눈물과 땀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총명함을 감추지 않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산적의 아들이 아니라 떳떳한 사람의 아들로. 강무는 늙어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강무는 아이와 함께 눈길을 걸었습니다. 아비 옛날 눈보라 속에서 저를 발견하셨을 때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다. 강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아이는 강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비를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 눈길 위에 아비와 아들의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부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전해 내려왔습니다. 조선의 야담이자 전설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